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산업경제 시간에는 중단원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 우리나라는 6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을 산업으로 여겨온 농업국가였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공업과 서비스의 발달, 현재는 다양한 지식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어촌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산업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잖아요.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재화 용역이 어떤 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산업구조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구조의 개념. 산업구조의 개념. 줄 긋고요. 산업구조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의 구성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국민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 산업구조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 간의 구성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종 산업 간의 구성 비중이죠. 농업이냐, 뭐 공업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이냐 이런 산업 간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지. 자, 구조라는 거는 산업 구조 이렇게. 자, 산업의 구성 형태는 그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및 생산력 구조를 산업별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면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서비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산업구조는 산업별 생산액 또는 산업별 취업 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한 국가의 인구수, 국민소득, 기술, 정치, 사회적 여건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산업구조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의 서비스화, 경제의 정보화, 경제의 글로벌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구조 보세요. 산업구조의 특징 하면은 각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거죠.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 다음에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정보화가 진행되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 컴퓨터가 없었죠. 심지어는 그전에는 집집마다 TV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동네마다 뭐 한두 개가 있었죠. TV가. 근데 요새는 집집마다 TV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몇 대씩이나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의 글로벌화 하는 이제 한 나라의 구조를 봤을 때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좀 지우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느 나라가 농업이 맞냐 뭐 아니면은 공업이 맞냐 서비스업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알기 쉽게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산업 구조의 분류. 왜냐면 분류를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각 나라들이 그 분류를 쓰면 같이 회의할 때도 회의하기가 쉽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분류를 쓸 때 우리가 그 분류를 같이 쓰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도로를 갈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운기도 다니고 뭐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도로는 국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산업구조의 분류는 클라크의 분류와 호프만의 분류가 널리 쓰인다. 이렇게 됐죠. 그래 되면은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체계화한 표준산업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로 클라크의 산업 구조 분류 이렇게 됐죠. 클라크 사람 이름 알고 있어야 돼요. 영국 사람이라요. 클라크. 산업 구조를 제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했고요. 클라크는 경제가 발달할수록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은 커진다고 자기가 주장했다. 이런 거죠. 요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봐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분류하자고 주장했는가 하면 클라크, 따라해 보세요. 클라크가 주장했어요.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자, 여기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분류했죠. 여러분 공책에 적을 때는 공책에 적고 있죠. 여러분 클라크의 산업구조 분류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요. 자연환경과 관련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생산물로서 다른 상품을 막 만드는 거라. 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1, 2차 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거나 축적하는 서비스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산업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전기업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여러분들 상업, 매매업, 금융업, 운수업, 보험업, 통신업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시골에 주로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골에서 벗어나서 그죠? 공장지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완전히 이렇게 한 시내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회 시간에 본 적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후진국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거는 중진국형이고요. 요거는 선진국형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이겠어요? 이 분류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호퍼만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클라크 말고 자, 클라크 말고 누가 있는가 하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 박사님이죠. 요 호프만 박사님은 클라크 박사님하고 다르게 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산업을 소비재 생산 부문과 생산재 생산 부문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호프만 박사님은 소비재와 생산재로 분류했다 이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좋을 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이렇게 호프만 박사님은 소비재하고 생산재로 분류했는데 소비재는
식품, 섬유, 의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생산재는 철강, 금속, 기계, 자동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의 종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공책에. 2차 산업은 이렇게, 3차 산업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비재는 여러분들 식품, 섬유, 의류, 가죽, 제품, 신발 이런 것도 있죠. 이거요. 생산재는 절강, 금속, 기계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분류했다는 거죠. 박사님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클라크 박사님, 그 다음에 호프만 박사님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가지고요. 이제 요 두 박사님이 구별했는 기준이 있고요. 이렇게. 요새 와서는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표준산업 분류가 있어요. 줄거 커요. 국제표준산업 분류는 UN 통계청에서 작성한 분류예요. 그죠? 그래서 산업 전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여러분, 세분류라는 말은 세세하게 분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구별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산업 분류의 기초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는 총 5단계로 이제 분류해 놨어요. 어떻게 나누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여러분들 국제표준산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분류, 중분류, 이제 우리나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3, 2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분류 21개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분류에 대한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 소개해놨네. 그죠? 대분류는 이렇게. 그래서 농업, 임업업부터 해가지고 국제 외국 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 분류를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왼쪽 페이지는 박사님들 옛날에 만들었는 박사님들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고. 자, 산업의 새로운 분류하면서 요즘에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다양하게 또 특정 산업을 갖다가 더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클라크 박사님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 요즘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 이 복합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5차 산업은 패션, 오락, 레저,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런 분류들은요, 여러분들 통계청에 가면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